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재자예요. 오늘은 청소년 소설 한 편 가져왔어요. 제가 청소년 소설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어른이 읽어도 너무 따뜻하고 교훈이 많은 소설집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문장이 쉽지만 수려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어른분들이 한국의 청소년 소설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느낄 때 청소년 소설은 한국이 최고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문장, 스토리, 구성, 완벽한 삼박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읽은 소설은 백온유 작가님의 유언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를 읽을까 말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늦게나마 읽게 되었는데 굉장히 좋은 소설이었어요. 이 소설을 제가 제목으로 코멘트를 하자면 기적이 불행이 된 아이라고 적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이 소설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갈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어서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최대한 스포를 안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씩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첫 파트는 기일과 생일 이 파트인데요. 유원이라는 아이는 언니의 희생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된 아이예요. 이 소설의 가장 중심축인 내용이고요. 이거를 바로 초반에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언니가 희생해서 나를 구해줬어. 근데 그게 뉴스에도 나오고요. 심지어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맘카페에서 걔 잘 살고 있나요? 막 이런 것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삐뚤어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면 네가 걔구나. 네가 걔구나라는 의미는 언니가 죽고 널 살린 기적의 아이. 기적이라는 말로 다시 삶을 얻게 된 아이니까요. 유언의 삶은 자신이 선택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희생, 남들의 희생으로 일궈진 삶이기 때문에 온전히 나 하나의 삶이 아니라 언니의 죽음과 남의 도움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목숨 값을 제대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넌지시 듣게 돼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듣진 않지만 그 아이는 생활 속에서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도 이 삶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에 가까운 거예요. 이 파트에서 나타난 얘기는 중요한 게 나를 위한 삶, 온전히 나의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남 때문에 사는 기적의 아이, 이 지점이었어요. 이 아이는 무조건 감사해야만 한다. 그걸 보여주는 게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렇게 살아난 아이들한테 한 번씩 상처 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누군가가 어떤 아이를 구해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면 쟤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지만 그 감사함의 끝은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그 관심이 일찍 끊기면 그 아이도 평범하게 살아가겠지만 그 관심이 평생 자신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따라다니게 되면은 그건 그 아이의 족쇄나 마찬가지니까요. 두 번째 파트는 마땅한 죄책감. 이것도 소제목만 봐도 알 것 같지 않나요? 언니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자신을 살리던 아저씨가 다리를 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으로써 항상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너무 크게 웃어도 안 되고 행복해서도 안 돼요. 왜냐면 제 언니도 죽었는데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남들 시선에 하나씩 걸리게 되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불행하게 살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쟤는 기껏 살려놨더니 너무 불행하게 산다? 날라리가 되어간다? 날라리가 되어간다? 이런 삶은 안 되는 거죠. 그냥 착실하고 조용하고 그냥 올바른 아이로 자라나야 되는 거였어요. 자신의 감정 표현을 하기에는 그거를 죄책감처럼 느끼게 되니까요.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불행하면 불행한 대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게 이 아이의 삶이었어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아이니까 이 아이는 이 행복이 자신의 온전한 것이 아니라 언니의 죽음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이 지점에서 느꼈던 게
희생하면서 삶을 갖게 됐으니까 평생을 그럼 죄책감을 안고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니야, 1년에 한 번만 해도 돼. 1년에 두 번만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기도 전 되게 애매했어요. 유원이라는 학생도 남들처럼 그냥 밖에서 침도 한번 뱉어보고 욕도 한번 해보고 싶지만 남들 눈에 이 동네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이 동네 아이들과 엄마들은 이 아이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7살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이가 평생을 죄책감과 감사함에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 아이의 마음에서는 감사라는 게 진정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는 강요받게 되면 거기에선 진정성이 나오지 않게 되잖아요. 어쩌면 이 아이의 삶은 숨막히는 감옥과 같은 환경과도 같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 감옥 같다는 걸 누군가한테 말해버리게 되면 언니의 죽음도 너무나 허무해지고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이 아이도 분명히 행복해지고 싶고 감사한 것도 당연히 감사하고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알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 마땅함을 느껴야 될까? 이 지점이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라 저는 되게 깊게 생각하고 답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어른들, 청소년들도 읽었을 때 저랑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안쓰러운 부분이라서 되게 인상 깊은 내용이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저 얘를 뭐 안타까운 아이, 대단한 아이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유언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높은 곳에 서려면 청소년 소설 특성상 후반부로 갈수록 교훈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 이유는 청소년 소설이기 때문이에요.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소설인 특징이고요. 친구가 없던 유언에게 친구의 의미를 알려주기도 해요. 이 친구의 의미가 막 엄청 거창한 것도 아니야. 그냥 되게 단순해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친구의 의미가 막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그리고 친구랑 같이 기쁨을 전하면 배가 된다. 이런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툭툭 하고 있어요. 유언이 여기에서 대단한 거는 이제 고2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한 죄책감? 그리고 당연한 감사함을 느끼는 게 이거를 표현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무조건은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아주 좋은 말로 스스로 말을 내뱉게 돼요. 이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저는 이 부분이 자아 독립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청소년기에서 가장 보이는 게 내 삶이 언니의 희생과 남의 도움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나 하나 자체의 삶이 아니라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삶이라고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두 사람을 떼내고 나 하나로 나아가는 자아 독립, 스스로 자기가 말을 내뱉게 되니까요. 나라는 인물로 진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 아이가 언니의 희생으로 기적처럼 살아가는 유원 이런 인물이 아니라 그저 고등학교 2학년 유원이라는 학생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유언에 대해서 뭐 사랑 어린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랑 어린 얘기가 유언을 향한 게 아니라 언니의 희생과 남의 도움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너는 잘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소설에서 보여주는 게 유언에게 전하는 얘기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감사함을 느껴야 되고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것만 보여주게 되면은 그 아이 또한 매번 상처를 얻고 고름이 터져서 피를 나게 된다는 것도 보여주는 소설이었어요. 이 소설책은 스스로 나를 독립하고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소설이더라고요. 가장 생각났던 부분이 우리가 2차 가해를 할 때 기억하시나요? 피해자인데 되게 밝다. 피해자인데 너 되게 잘 살아가는 것 같다. 피해자는 피해자답게 라는 게 2차 가해잖아요. 그 사람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웃을 권리가 있고 놀러 다닐 권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피해자들은 항상 무서움에 떨어 있고 어딘가 쿡 박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얘한테는 유언한테는 그러면 기적은 기적답게 언제나 감사함을 느끼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올바르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기적을 기적답게라고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 소설이
세상을 살아가는 피해자 애들에게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악의가 없지만 가해를 하는 줄 모른다고 느끼는 지점도 느꼈어요. 이게 피해자를 피해자답게를 다른 방식으로, 기적은 기적답게로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물론 작가님이 그걸 노리고 쓴 소설이 아닐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이 소설을 보고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런 부분이 보였던 것 같아요. 물론 피해자랑 기적은 다른 의미지만 내 삶은 그 사건이 끝이 아니라 이미 미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사건에 머물러서 우울할 필요는 없다. 이 지점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나로 독립하고 성장해가는 사람들을 위한 소설이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누군가한테 2차 가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이 소설을 읽음으로써도 저는 치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여주는 소설이었거든요. 이 소설은 청소년과 어른들 모두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소설이었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